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전날이죠. 야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조금 큰 폭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 0.2% 상승한 202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상승한 563.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그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48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파생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 쪽은 상방 포지션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방 쪽에 베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항상 보게 되면 개인들은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씁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파생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고정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개인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지수에 대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상담을 위해서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상담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를 하셨어요. 18,30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하나케미칼을 좀 보자고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매수가가 18,300원입니다. 참 진짜 징그럽게 말들 안 들으십니다. 역배열 종목 좋아했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하신다니까요. 왜 자꾸 빠지는 주식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화학 섹터들 죽어 내려가는 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형주는 아직 아닙니다. 대형주는 아직 아닌데 이제는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늦었습니다. 좀 더 버텨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저항 라인 때죠. 지금 이 하락 추세 때죠. 하락 추세 때가 지금 벗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60일짜리 때가 저항 라인 때입니다. 저항 라인 때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차례 끊어주는 전략. 뭔 깡으로 70%를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종목 올라오게 되면 절반 이상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이스테크를 매수하셨어요. 4,16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죠. 4,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4,160원입니다. 일단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 윗꼬리를 일단 떼버리자고요. 이건 비정상적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어딘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를 보시게 되면 4,590원이죠. 단기
매도 자리가 다가왔다라는 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일단 일정 부분은 챙겨 놓을 시점이 오늘 고점권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즉 단기로 보셨다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든가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리든가 요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 근데 통신장비 쪽이죠. 에이스테크가 조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힌트는 중국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를 매수를 하셨어요. 8,49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진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8,4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 때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 때, 상승 추세 때가 일단 이탈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요선을 그어보게 된다라면 요렇게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한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진전기가 상승을 하는 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적에 대한 증가치,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BPS가 8,700원대입니다. 그죠? BPS가 8,700원대인데 다시 보시게 되면 약 한 배 수준이 좀 안 되네요. 일단 많이 올랐어도 한 배 정도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 0.9배 후반대거든요. 그럼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보시게 된다면 7,500원 정도 때까지죠. 7,500원짜리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9,700원짜리 때에서 7,500원 정도 때, 요 자리 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전날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5,598원. 35,598원. 예, 예. 비중은요? 10%. 10%요? 30%. 30%? 예, 예. 조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좀 오래됐어요. 올해 매수하셨나요?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갖고. 네. 추가 매수도 하고. 네. 그래서 3월달. 3월 달에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으시고. 예, 예.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렸던 부분들이 중국 시장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과거에 좀 컸었죠. 예, 근데 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근데 또 한 부분들은 코스맥스나 아모레지나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은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에이블 CNC만 못 움직였어요.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에이블 CNC가 상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실제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잘 팔립니다. 화장품이. 네. 근데 에이블 CNC는 그만큼 기대치에 충족시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시장 쪽에 대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들은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적자가 나왔었죠? 그죠? 39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40억 원에. 예. 작년 같은 경우 63억 원의 흑자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2분기 때도 일단 예상치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가이던스대로만 보게 된다라면 3분기 때부터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전략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31,600원 부근까지 일단 단가를 낮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연기금에서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3분기 때까지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략은 두 가지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잘라주느냐 아니면 3분기 때까지 같이 실적 확인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3분기 때까지는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매수가 윗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우선 제가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 1차적으로 목표가를 26,000원, 2차 28,000원 좀 잡아드렸었어요. 과거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예. 근데 장중에 29,000원대까지 왔다가 눌림이 나왔었거든요. 예. 아마도 밀리면 한 24,000원 부분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3만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충분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3만 한 2,000원, 3,0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리스크 관리 따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30%신데 추가 매수 하시려면 적어도 30%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빠져나오실 건가요?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확 낮춰갖고 빠져나오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한다라면 손절 라인 때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뭐 권해드렸을 때는요. 예.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신다라면 지금 비중 30%세요. 그러면 예. 추가적으로 더 늘려버리게 되면 그만큼 빠지게 되면 손실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24,000원대 초반권역이 오게 된다라면 조금 뭐 10%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추가 매수 개념이지 물타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24,000원대 초반권역 그 정도 때에선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22,000원짜리 때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네. 앞으로 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에요. 그거 빠질 확률이 있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중국 시장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좋아졌으니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확 좋아졌어요. 그럼 얘는 올라가겠죠. 쭉. 근데 이 과정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그죠? 그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비중이 30%시니까 만약에 실적이 괜찮고 예상대로만 되게 된다면 이거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 차라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종목으로 좀 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보죠. 현대상선 매수하셨네요. 11,8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상선. 자, 현대상선을 보면 최근에 이 현대그룹주들 일단 뭐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11,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11,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60일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거래량 감소 없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눌림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11,0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실적 한번 보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어우, 실적 시뻘개요. 적자. 그죠? 적자. 예. 그다음 또 하나 보게 되면 부채 총계가 계속 7조대 2011년대 7조 원의 부채가 있던 게 8조 1000억대까지 그리고 8조 3000억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그죠? 부채는 겁나게 늘고 있다라는 거. 일부 잠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한글 써 있는 거. 일부 잠식까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간다. PBR 4.57배. 안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라면은요. 일단 20%시란 말이에요. 9,400원 깨면은 저는 리스크 관리 좀 하겠습니다. 9,400원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11,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최대한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지라도 근본이 되먹질 않았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자본 잠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유상증자 일단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적 확인 나중에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이 현대상선 실적 좋아지기는 글렀네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매수하셨어요. 72,8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삼성물산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전히 삼성에 대한 부분들 아직 이슈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죠. 다른 건설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물산은 좀 약했어요. 삼성 지배구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8만원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약 한 1%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1% 정도 손실권역이시니까 한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자리대로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한 8만원 정도? 그 정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이 75,5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68,000원 부분까지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비중이 10%니까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68,000원 요 언저리 69,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 저점 깨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비중을 10% 정도 더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 전략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랜드네요. 18,000원에 비중 50%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이오랜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손절 얘기가 나오네요. 자, 바이오랜드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단타 치십니까? 결론적으로 단타 쳐갖고 돈 버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치셔가지고 돈 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변화무쌍합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8,000원에 비중을 한꺼번에 50%를 확 담가버렸으니 주가는 빠져 내려오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자리대에 대한 매물 수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눌림 조정은 좀 가능한 부분들이고 9,000원대 있던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요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죠. 막말로 이 주가가 15,000원대 중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 봐야 될 부분들을 수급 한번 보죠. 수급을 보니까 뭐 수급이 기관 애들이 매도가 나오네요.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 매도 반복해주고 있는데 개인들 열심히 잡아먹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 한번 보게 된다라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41억 원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유보율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이 바이오랜드 쪽도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품에 대한 원료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자, 미생물 화장품 연료로 전체 시장의 10%가량. 그죠? 그러면 얘도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랜드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ACT 같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ACT도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원료를 공급해주는 애들도 같이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애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15,500원짜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들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비중이 50%예요. 이건 너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7,000원이네요. 일단 17,0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즉 21선 부근이거든요. 21선이 종가상 이탈되게 되면 절반 이상 좀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16,000원 이 언저리 때 다시 매수를 하시든가, 그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거.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확실하게 챙겨놓고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천당 제약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하고 어저께 비중 좀 했는데 말씀해 또 주세요. 빠지네요. 매수가가 얼마 되세요? 9,750원요. 9,750원의 비중은요? 네, 10%입니다. 10%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삼천당 제약? 아, 예, 어저께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갔다가 빠지길래 네. 예, 단타로 보고 좀 들어갔는데. 아, 단기 매매 잘 하세요, 어머니? 아니, 잘 안 하는데. 네. 예, 다른데 너무 많이 물려있는 게 있어서 조금 해봤어요. 단기 매매는요, 어머니. 네. 저도 단기 매매가 제일 어려워요. 네. 저도.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요, 기준 라인들을 좀 정해 놓고 하셔야 돼요. 이 종목 아마 오늘 아마 밀려버리게 되면 9,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겁니다. 21선 언저리까지 밀릴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만 매수.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10,000원 요 언저리 때까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9,500원짜리 때죠? 네. 9,450원 정도 되겠네요. 9,450원, 9,500원. 그 자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8,900원 요 정도 언저리까지 밀릴 겁니다.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염려하셔야죠. 아, 너무 고가권역이 매수하셨으니까. 아, 그럼 뭐, 막, 그냥 이 시점에서 빨리 나오는 게 낫겠네요. 확인을 하셔야죠, 일단. 손절을 할 거라고는, 이거 빠질 것이다, 막연한 그 예상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심리가 또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9,4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8,900원짜리 때까지 오게 됐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8,900원짜리 때까지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단가를 좀 낮출 여력은 생기겠죠. 단가를 낮추게 된다라면 다시 해서 반등이 났을 때 10,000원 정도엔 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 또 한 가지를 또 보셔야 될 거는 올랐다가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상승을 했던 시장은 1,8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결코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은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물려도 그냥 버티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은 상담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죠? 다음, 내일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급반등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뭐 다이렉트로 뭐 2150, 2100, 2150 간다. 그런 상황은 아마 저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위주, 즉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연의 광고가 나갔죠?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영남일보입니다.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동대구역 2번 출구로 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근데 주차는 하실 수가 있는데 유료라는 거, 주차는. 그번 참고하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 일요일은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그리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